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기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두 가지의 좋은 소식과 한 가지의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냥 캐주얼하게 옷도 굉장히 후줄근한 걸 입고 나왔거든요. 이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을 준비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좋은 소식과 한 가지의 나쁜 소식 뭐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소식? 아니요. 좋은 소식부터 들어야 될걸? 아니야. 좋은 소식부터 들어야 돼. 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은 비비런덕 채널의 구독자가 이미 60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사회의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는. 자, 그럼 나쁜 소식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강의 플랫폼이 하나가 생겼고 그 강의 플랫폼의 프레젠테이션의 A to G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내 강의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는 투표 방식을 통해서 500명을 채워야만 내 클래스를 열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 조건이요. 제가 그래서 이 보름 동안이나 제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경력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했던 연구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들을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붙인 결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개 같은 경우가 정말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500명을 채워야 되는데 139명으로 채 30%도 채우지 못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컨텐츠를 올렸던 할머님께서는 손바느질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만에 330명을 돌파한 동안 저는 40명이 안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의 매니저로부터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원하신다면 일주일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쪽팔렸거든요. 이미 있는 쪽은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클릭 한번 해달라고 해서 채워진 게 139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좋은 소식은 뭘까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내 클래스가 열린다면 들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139명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나를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139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지금 떨어진 이 플랫폼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좌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플랫폼에 도전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해봤을 때 이것이 먹힐 만한 컨텐츠인지 아닌지 실제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플랫폼에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플랫폼을 또 하나 온전히 이해하게 됐죠. 보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 컨텐츠를 완성했지만 저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써먹을 수 있겠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혀 낭비가 아니죠. 저는 시간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139명 중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응원과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쯤 되면 저의 도전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한테 지금 이 순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이 에피소드를 녹일 거예요. 여러분 옆에 마이크 보이시죠? 저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슈퍼스타 K에 나가서 역시나 개처럼 떨어졌어요.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처음엔 굉장히 쪽팔렸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구한 날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성이 생기는 순간을 넘어서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뻘짓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새 뭐 하는 거 없냐, 내가 도와줄 거 없니? 라고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컨셉은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실패했으나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실패를 할 때마다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결국 나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어때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라고요? 아닌데? 아닐걸?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성공인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심심치 않게 취업 카페에 올리시는 대다수의 궁금증 중 하나가 자소서에 쓸 말이 없고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었다, 남들은 도대체 뭘 쓰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에서 저의 실패담을 가장한 성공담을 들으셨다면 이런 점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만한 그럴싸한 경험이라는 건 거대한 성공물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 정말 쓸 말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실패담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그 실패담 속에서 한 가지라도 교훈을 얻으셨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당시에 내가 얻었던 교훈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적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쓰는 것 같고 진실이 아닌 것 같고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자기소개서를 마주하고 책상에 앉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관점은 달라져야만 하죠. 언제까지 내 경험이 초라하고 난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신과 비전과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하고 타협된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사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앞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향해서 최소한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방법과 친구를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내 후배, 내 선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사법은 다 달라집니다. 3살 먹은 어린 조카를 만나기 위해서 양복을 빼입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함께 근무하게 될 상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면접장에 들어설 때 반바지를 입고 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임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세와 행동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소설이라는 우스갯소리로 격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난생 처음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장에 나를 본격적으로 팔아보려는 것 뿐입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모양을 갖춰야 되고 되도록이면 좋은 포장지를 써야겠죠. 되도록이면 좋은 부가 설명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이렇게 끝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날로 먹는다고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없는 사람들, 진짜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제 말 똑똑히 들으시고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단 3시간만 투자해서 소중한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진짜 내가 쓸 말이 없는 건지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용기가 없었는지, 나는 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당당하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썼다고 생각할 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지, 그마저도 없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방송이 끝나는 그 순간 검색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벌어지는 그 지점은 어디 있는 것인가,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작정 찾아가 보시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누구누구인데 저한테 조언을 주실 만한 한 분만 소개시켜 주시면, 많은 시간 빼앗지 않고 한 10분만 이야기 듣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제가 살게요. 10분만 주십시오. 만약 거기서 꺼져 라는 반응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절대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쓰레기 같은 회사는 절대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쌍놈들이죠. 하지만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럴 만한 회사는 제 생각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찾아낸 연락처로 전화라도 해보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시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시고, 3번 해서 됐어도 4번 하세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긁어오는 인재상보다, 전자공시 문서에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정보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회사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그 순간,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인 것처럼 써보세요. 그 회사에 문을 두드릴 때까지 필요했던 여러분들의 용기, 1번 안 받고 2번 안 받고 3번 안 받고 4번 받을 때까지 했던 여러분들의 끈질긴 노력, 그 회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과 함께 그 회사에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갔을 때 그 어려움과 극복 사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자 그 궁금증을 끝까지 파헤치는 그 집념, 어떻게든 내 동료가 될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던 소통, 화합, 현장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경험, 그리고 마치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듯이 그 직무에 대해서 정말 파헤치고자 노력했던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은 남들이 쉽사리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그 프론티어 정신, 무려 이 10가지, 정말 이 10가지, 이 10가지 어떠한 키워드를 붙잡고 쓰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 소중한 경험들 한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3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의외로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조금 쓴소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따끈따끈한 저의 실패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똔똔이니까 여러분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시간에 전화라도 한번 더 해보는 그러한 도전정신을 가지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구독자 60명에 빛나는 비비런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